박주현 변호사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우리 박주현 변호사 부정선거 밝히기 위해서 한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큰일 하고 있는데, 우선 어떻게 미국 일정하고 뭐 또 있습니까? 거기서는 지금 4월에 또 갈 수도 있는데, 네, 그런 걸 떠나서 네. 요즘에는 손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많은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어, 네, 좀 뭐랄까, 얼마 전처럼 막 힘이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제 힘이 나는구만요. 예? 이제 사실 뭐 대학생 시국 선언도 해가지고, 그러게. 예. 이 친구들이 사실 이제 그동안 제가 뭐 말했던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밖에서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한국예술종합대학교 한예종에서 또 시국 선언을 하고 있고, 거의 전국 대학에서 다 일어난 것 같은데, 거진 다. 예, 그러니까 뭐 사실 대학생 시국 선언도 음. 그때 처음에 그 연대 대학생들이 연락이 와가지고 네, 그 부정선거 관련 자료를 좀 달라라고 해가지고, 네. 그럼 제가 얼굴을 한번 보자 이래가지고 대학생 친구들 4명을 봤었어요, 제 사무실에서. 그래. 근데,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친구들 참 괜찮더라고요. 오. 그동안 뭐 어떤 정치권에 때도 안 묻고, 음. 그래서 너네들이 해야 할 일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시국선언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오케이. 예, 이렇게 지금 곳곳에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정말 이 친구들이 지금 헌법재판소 앞에서 또 막 소리를 내고 있고, 그 2030한테도 알리고 있고, 그래서 너무너무 박수를 칠 만한 행동들을 많이 해서, 예. 예, 저는 진짜 박수만 치고 있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예. 확실히 우리나라 국민들이 뜻 있는 분들이 사실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미국 측에 지금 채널이 있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셨어요, 이미.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고리들을 조금씩 잇는 작업을 하고 있고, 네. 또 시팩이나 이제 미국 여러 곳을 가다 보니까 네. 거기서 만난 사람들과 또 인연이 되어가지고 네. 곳곳에 우리의 목소리들이 지금 많이 전달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좀 다행스럽게도 예. 뭐 최근에 우리가 원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미국 측에 또 한국의 부정선거 관련된 보고서들이 좀 많이 구체적으로 전달이 됐고요. 네. 예, 그래서 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여러 가지 형태로 한국의 부정선거 진상 규명뿐만이 아니라 향후에 있을 선거에 있어서도 국제조사단이나 이런 쪽에서 파견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것까지 지금 연결되고 있습니다. 국제조사단이 나오기를 뭔가 이제 뭐 합의라든가 아니면 의견 교환이 있었나요? 예,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연결이 지금 되고 있어서, 네. 뭐 한국의 그 정치 그 흐름이 어느 정도 빠르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네. 지금 대통령은 탄핵 뭐 기각이나 각하가 예견되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예. 네, 그렇게 되면 조금 시간을 버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부정선거와 관련된 부분이 이제 한국에도 구체적으로 전달이 돼가지고, 뭐 미국 측과 뭐 공동조사나 이런 쪽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조사 얘기가 좀 지금 나오기 시작했더라고요. 많이 미국 측에서도 그렇고.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USAID하고 네. 그다음 AF과의 관련성 있는 것도 지금 보도되기 시작했고요. 예. 예, 2월 달에 시팩 갔을 때는 사실 지금 AWEB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미국 분들이, 네. 핵심 관계자들이. 그래서 각종 자료나 이런 것들을 전달을 했고요. 예. 그로 인해서 지금 이제 많이 공부가 됐겠죠, 이제는. 그렇죠. 많이 예. 공부가 됐고, 또 사실 뭐 우리가 모르는 FBI, DNI, CIA 쪽에서는 좀 뭐 그 전에 이미 조사가 끝났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 예. 예, 그렇게 같이 진행되다 보니까 아마 시간은 우리 편인 것 같습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죠. 예. 네. 예. 그리고 이번에 금요일 날 네. 아마
그 저희가 대학생 모의 탄핵 심판을 또 합니다. 언제 이번 주 금요일 날? 네, 아, 예. 고려대에서 아, 대학생들이 이제 국회 측, 음, 그다음에 대통령 변호인 측 이렇게 맡아가지고 네. 재판장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고요. 예. 예, 저도 재판부 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참여를 하고 예. 이렇게 해서 아마 대학생 모의 심판에서 먼저 탄핵 각하가 나오지 않을까. 아, 그러네요. 근데 금요일 날 이게 이번 주 헌재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그러면 요 고대 모의 재판도 금요일 날 하는데 이거 오전에 합니까? 언제 합니까? 오후에 할 예정인데 아, 이거는 거의 같은 시간에 나올 수도 있겠네. 근데 지금 아직 21일로 확정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확정되진 않았는데 이 전망이 우세해요, 지금 21일로. 그러니까 저는 원래는 더 빨리 났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지, 예, 맞아. 예, 지금 저렇게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음, 결국에는 평의에서 기각 또는 각하가 나왔기 때문에 예. 인용을 강행하지 못해가지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윤 대통령의 복귀 시점을 늦추기 위한 전략으로 예. 지금 계속 질질 끌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래 일이 되면 한 주 정도 더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 아, 그렇구나. 예. 예, 그래서 21일 날 혹시나 이게 뭐 탄핵 심판이 끝난 이후거나 동시에 하는 거면 어떡하나 이런 좀 우려도 있긴 하지만 네. 저희 차원에서는 또 그 학생들 입장에서 이 잘못된 탄핵을 바로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모의 재판에서 빨리 탄핵 각하를 해버리면 그 그렇지. 자체가 또 하나의 그 어떤 의미가 있는 걸로 아, 이거 좀 빨리 하지 그래요. 아니야, 화요일이나, 내일이나 모레나 좀 빨리 하지. 아니 저희는 변론 자체 이거를 아직 길도 열지 않아가지고 아, 그렇구나. 예. 예 그렇지만은 어쨌든 그 한 2주 정도 생각을 해가지고 하는 거라 사실 준비 시간 자체가 거의 아주 짧았거든요. 예, 예. 그렇지만은 이 탄핵 각하를 빨리 시키는 것도 필요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예, 저희가 이제 뭐 하나의 압박 수단이자 또 대학생들이 또 정의 실현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제 전체 대학생입니다. 이번에 대학생 시국 선언에 참여했던 그 자유대학 예. 친구들 중에 좀 법조인을 지망하는 친구들 오, 오케이.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체 2030을 대표하는 그 친구들이 지금 이제 탄핵 심판 모의 재판을 하고요. 뭐 만에 하나 인용될 가능성이 아주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뭐 재판부나 뭐 변호인들이 전부 다 정의와 진실에 입각해서 갈 거기 때문에 저는 뭐 탄핵 각하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는 있거든요. 예. 예, 그런 흐름도 있습니다. 예, 지금 아시아투데이가 또 보도를 했는데 정형식 주심이 네네. 8대0 각하를 주장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거 8대0 각하로 끝내자. 그러니까 이미선, 정계선, 정정민은 반대해서 요거 지금 조율하느라고 지금 그 시간이 좀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심이 각하 의견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데 지금 3명이 지금 반대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아시아투데이에서 깊숙이 취재를 했네요. 네. 근데 박사님 여기 갑자기 왜 행배가 빠졌을까요? 그러니까 여기 왜 빠졌을까? 난 이게 지난번에도 빠졌잖아요. 지난번에도. 예, 사실상 그 여기 재판 그 당 자체는 주심은 정영식 재판관이라 재판장이 문행배인데 그 문형배가 지금 사실상 지금 거의 막 멘붕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지금 사실 이미선 문행배가 4월달에 퇴임 이후에 자신들이 고치 자체를 걱정해야 되고 앞으로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니냐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단 말입니다. 그러게. 네, 그래서 그들도 탈출구를 지금 모색해야 되는데 이 탈출구 자체가 그냥 어차피 안 될 거 그냥 우리 4대4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8대0으로 그냥 윤 대통령 몰아주자. 그러니까 이런 그림까지도 예상할 수 있는 게 지금 상황인데 그래도 이제 저 좌파 재판관들은 이재명이나 민주당 보기가 무서워서 그 이진숙 재판관처럼 그 이진숙 때의 그 판결처럼
그렇게 4대4로 밀어붙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그런 분위기라서 지금 빠르면 이번 주 금요일 날 선거할 것이다. 그런데 네. 각하가 유력하다. 근데 세 명이 지금 말을 안 듣고 있지만 지금 그 대세는 뭐 각하 쪽으로 기울었다는 게 이제 아시아 투데이의 이제 보도인데 이거 아시아 투데이 보도 말고도 이제 여기저기서 그런 예상들을 법조인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 예, 예. 자, 이렇게 될 경우에 네. 이제 각하나 기각으로 윤 대통령이 돌아올 경우에 그 다음에 어떻게 저 부정선거 밝히는 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이제 부정선거 밝히는 게 가장 큰 관심사인데. 예. 네, 사실 윤 대통령이 살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윤 대통령이 살아온 뒤에 부정선거 밝히는 일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윤 대통령이 이번에 비상계엄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예. 부정선거 얘기를 꺼냄으로써 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의 그 연결점을 찾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왜냐면은 윤 대통령께서 그 지난 작년에 네. 트럼프 주니어와의 그 면담 요청이 트럼프 주니어가 있었거든요. 네. 작년에. 음. 근데 그 윤 대통령 주변에서 반대를 했어요. 왜? 해리스가 될 확률이 높다. 아이고 그 주변이 판단들을 그렇게 잘못하고 그러나요 또. 네. 아이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판단인데 이제 사실 이제 윤 대통령 앞으로는 참모진들을 대거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정세 분석이나 상황 판단을 못하는 참모진을 대거 물갈이를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 뭔가 트럼프하고 연결 다리를 놓으려고 하니까 다리가 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예. 또 아들도 그렇게 거부를 했던 그런 전력이 있고 이러면. 예. 예. 근데 이제 부정선거라는 거를 먼저 얘기를 했고 비상계엄을 했고 예. 또 부정선거 척결 스탑 더 스틸을 한국에 유행시킴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저 한국이 지금 부정선거 척결을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주면 예.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저 한국을 잘 지켜봐라라는 메시지를 밑에 또 직원들한테 던질 겁니다. 그러게. 예. 예, 어저께도 이제 판본디 그 법무부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 이제 범죄자들이 다 감옥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명시적으로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먼저 부정선거를 밝혀? 그러면은 이제 윤 대통령이 그 원래 하고 싶었던 게 말하라고 해서 골프 치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예.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정상회담을 하면서 한미 관계를 더 분명히 돈독하게 하고 앞으로의 그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를 더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는 그런 그림으로 말하라고 해서 골프 치는 그림을 좀 그리셨을 것 같은데 예. 저는 윤 대통령이 이제 복귀 이후에 참모진들을 대거 갈고 예. 그리고 수사진이나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를 해가지고 부정선거를 대대적으로 조사하고 수사를 하면 트럼프가 아주 좋아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한국도 완전히 이제 부정선거 세력들이 척결되는 거고 미국도 지금 척결 움직임 시동을 걸었는데 이제 한국과 이제 같이 하면서 또 한국의 사례를 잘 참고하면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윤 대통령한테도 좀 물어보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같이 한미 부정선거 척결 공조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야. 네. 또 우리 국민들이 학수고대하는 게 네. 그 한미 합동으로 중국 스파이 부정선거 그 잡은 거 그 트럼프 입장이 언제 나오느냐 네. 이건데 시간이 좀 걸리죠, 시간이. 그거는 사실 이제 중국과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그걸 명시적으로 밝힐지 안 밝힐지 그건 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규모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A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또 중국인의 한국 선거에 대한 개입 그리고 중국인의 한국 A앱을 통한 세계 각 선거의 개입 이런 것들을 밝히면은 자연스럽게 드러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직접적일 수도 있겠지만 간접적으로 드러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방법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트럼프 손에 달렸겠죠. 네, 미국과 중국이라는 너무나 큰 그
그림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직접 터치하느냐 간접적으로 터치하느냐 싸움일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부정선거를 얘기하면서 네. 그 범죄 주체들을 아주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고 네. 그 방법들을 구체적으로는 말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 이유가 뭐 외교 부분이라든지 기독교과의 어떤 전쟁 국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렇게 지금 조절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영돈 PD가 3탄을 내놨잖아요. 네네. 예, 거기에서 마지막 3탄에서 결정적인 게 중요한 게 나온 게 아니 선관위 서버를 리스를 한다는 게 내부자 양심 고백으로 나왔어요. 이게 뭡니까? 리스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예?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이전에 이제 이미 알려진 부분이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이용돈 PD께서 조명을 해주시니까 또 부각이 된 것이고 예. 이제 이용돈 PD의 그 다큐 그 영상이 네. 아마 제 생각에는 한 10탄 정도까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하하 좋아 예. 예, 예.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문제들이 까발려질 거고 예. 과거에도 사실 그 아이플러스텍이나 이런 건 제가 고발을 했던 사안이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근데 그 다 덮였단 말입니다. 예. 근데 이제는 이용돈 PD나 많은 2030들이나 전문직들이 깨어났기 때문에 그렇지. 이를 통해 가지고 이제는 하나씩 밝혀질 것 같고 이제 그 제가 지금 따로 이제 뭐 그 부정선거를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그 사람들 변호사들 특히 모으고 있는데 예. 이분들 중에는 이제 검찰진들도 계세요. 예. 근데 검찰이 아직까지 머리가 안 깨졌다는 거예요. 하하 이게 문제야 이거. 예. 네, 그러니까 뭐 깨지는 사람도 일부 있는데 아직도 안 깨진 사람들이 좀 많아가지고 그들의 머리를 좀 깨줘야 될 것 같다. 그러게요. 예. 그래서 이용돈 PD님이 한 몇 부까지 만들었을 때 좀 검찰이나 경찰들이 제대로 깨져가지고 대대적인 수사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조카나 자녀들이 또 지금 2030 스탑 더 스틸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깨지는 것도 순식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네. 아, 그렇게 깨질 때 우리 저 박주현 변호사의 공로가 큽니다. 네. 아닙니다. 네. 그때까지 우리가 열심히 또 네, 이 부정선거를 위한 투쟁을 계속해야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용돈 PD가 끝장을 낸다는 얘기죠. 10탄까지. 윤 대통령이 살아 돌아오는 게 좀 확률이 더 많아지는 게 대세는 그렇게 기울어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지막지한 놈들 범죄자 집단의 이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르니까요. 방심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해서 뭐 마음 놓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끝까지 사자가 토끼의 숨통을 쥘 때도 전력 질주하듯이 우리도 끝까지 부정선거 밝히고 윤 대통령 탄핵 각하되는데 한 목소리를 내야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